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서울시를 편입하겠다. 그런 절차를 만약에 거치신다면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당적 협의를 통해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야가 657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힘겨루기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21대 국회의 마지막이자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현안과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1년여 만에 네. 오늘 저희 그럴까요? 뉴스 프로그램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저희는 뭐 TV에서 자주 뭐 근황을 봐왔는데요. 네.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이제 펼치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고 통과하는 거에 이제 그 방점을 찍었고 민주당은 민생 포기 예산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건전 재정 기조에 대해서 여야가 벌써부터 이제 좀 힘겨루기에 들어간 모양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건전 재정이라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 결국은 정부 재정이라는 게 국민의 세금을 모아서 하는 건데 네. 국민의 세금을 건전하게 쓰지 그러면은 뭐 방탕하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항상 taxpayers money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낸 돈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번에 민생 포기라고 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짜임새 있게 말하자면 국민들의 세금을 잘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라는 게 원래 사회적 그 자산의 그 권위적인 배분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 관련해서는 이번에 그 우리 예산 증가율이 2.8%인데 사회복지 예산이 3배가 넘어요. 예, 증가율이. 네. 그리고 저희가 그 기초생계비라고 그러는데 지난 문재인 정권 때는 한 134만 원 정도 됐는데 처음에. 네. 근데 한 5년 동안 겨우 20만 원도 못 올렸습니다. 근데 우리 24년도 예산에는 21만 3천 원을 올린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그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은 나라로 알려졌는데 노인 일자리도 14만 7천 개를 늘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끼면서도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일부에서는 R&D 관련 갖고 시비를 거는데 R&D도 정말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하게 써야 됩니다. 지난 15년 동안 매년 7.5%가 늘어났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번에 나로우를 성공적으로 날리긴 했지만은 2단, 상단은 우리 고체 우리나라 기술로 했지만은 1단은 여전히 러시아 기술을 쓴 로켓 엔진을 쓰고 있고 그리고 우리 그 드론 같은 경우도 70%를 중국 시장에서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과학계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야당 의원님들도 R&D가 잘못됐다는 그걸 꾸준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효율화하고 또 민생에 필요한 예산은 민생대로 쓴다는 게 저희 기조입니다. 네. 네. 자,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특별법 형태 의원 입법까지 시사를 한 상황입니다. 네. 또 구리, 광명, 하남, 과천, 성남, 고양까지 편입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측 입장은 이게 되게 뜬금없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거든요. 총선을 지금 한 5개월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승부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 총선을 앞둔 시기에는 네. 뭘 하든지 간에 총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는 건데 저희가 총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먼저 그 공을 쏘아 올린 거는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남도랑 북도랑 나눠서 네. 한다고 그러니까 김포는 그렇게 나눠서 북도로 가게 되면은 다리를 건너가야 되고 남도를 하게 되면은 서울 인천에 둘러싸여서 섬으로 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 편입하겠다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그 당에서 검토를 해보고 김포에 가시는 길에 우리 당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는 걸 검토하겠다 했고 다른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서울 근처에 이 도시들에 대해서는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은 마찬가지로 하겠다는 거지 저희가 뭐 앞장서서 무슨 이런 거를 모두 다 추진하겠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지금 더 과밀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참고로 네. 서울의 2015년 인구가 1,000만 명이었는데 지금 940만 명입니다. 좀 줄어드는 게 있어서 과밀에 대한 걱정은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신도시들이 처음에 생길 때부터 서울에 출퇴근을 하는데 비교적 그 근거리에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면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저희가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론으로 이제 추진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으니까 이게 네. 좀 현실화, 이게 서울시로 편입 가능성 좀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네, 의원님은? 그래서 이제 우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입법을 하면은 공청회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절차가 나와서 더 길어지고요. 이제 의원 입법을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형식적인 절차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네.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금방 결정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달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하셨던 법안을 네. 이제 좀 살펴볼 텐데요. 네. 기회발전 특구에 세제 지원을 해주는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이제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이 기회발전 특구가 이제 뭐 좀 어떤 뜻인지 어떤 네. 지역을 이제 뭐 말하는 건지 좀 궁금하고 네. 법안에 또 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그래서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이라든지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지 접경 지역이 사실 큰 기업이 잘 안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계속 줄고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기 때문에 말하자면 인구 감소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을 또 이제 투자하고 싶은 개인을 끌어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혜택을 주냐면은 저희가 지난번에 5월 달에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균형발전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공장을 팔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세금이 부과될 텐데 여기에 안착해서 다시 나갈 때까지는 세금을 미뤄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서 개발을 하면 개발 이익이 생길 텐데 개발 이익을 뭐 100% 면제해 준다든지 세금을 이연해 준다든지 또 그리고 각종 규제가 있을 텐데 각종 규제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완화해 준다든지. 네,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하는 건데 이 법이라는 게 그런 거를 어플라이하는 지원하는 그런 기초단체라든지 지자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아서 거기가 이제 선정이 되면은 그런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이 네. 기회발전 특구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네. 국회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서 조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지 내년부터 적용을 할 수 있을 건데 네. 이 법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국정감사 때도 제가 추경호 부총리한테 직접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을 다 세제적으로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감면을 해주고, 네. 좀 깎아주고 뭐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세법 관련된 논의 사항들은 이번 정기국회 때 다 연말까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세 소위 위원이고 마침 그래서 네, 이 관련 법안에 관련된 이 사항들을 이제 입법을 통해서 이제 통과시켜서 마무리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세제 혜택을 줘서 네. 발전의 기회를 줘야 된다. 그게 이제 좀 큰 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의 지역구인 바로 그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도 네.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데 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아서 좀 역차별을 받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그동안 있어 왔는데 법안이 시행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들에는 좀 그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비난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거기 법조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인구의 집중 유입이 우려되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인구 유발 시설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게 이 법의 취지라고 했는데 네.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강화 옹진도 성장 관리 지역이라고 포함돼 있어요. 근데 강화 옹진은 인구 감소 지역, 말하자면 인구 소멸 지역이거든요. 네.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옹진과 강화, 근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워낙 탄탄하고 이제 남쪽에 있는 의원님들이 이게 틀이 무너질까봐 반대해서 틀은 못 바꾸는데 네. 이제 이런 그 기회발전 특구 등을 통해 갖고 저희가 우리가 이제 정부에 요청을 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규제는 좀 빼주고 이러이러한 세제라든지 감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예를 들면은 강화와 옹진 같은 접경 지역이자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세팅을 해갖고 큰 기업이 들어오거나 네. 개인이 투자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일자리도 늘어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효과를 저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네. 네. 저 의원님께서는 그 인천이 고향이면서 또 네. 학창 시절을 인천에서 보내셨고 네, 또 네. 국회의원 되신 이후에도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는데 또 우리 국회 방송 나오셔서도 지역구에 대한 애정과 관심 많이 표현해 네. 주셨습니다. 네, 네, 네. 자,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임기 동안 또 해결하실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 총선 네. 계획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구의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천대항이 성공적으로 개방을 했는데 교통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네. KTX가 들어와야 되고요. 네. 영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주민들 통행료가 무료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한적이라서 그거를 완전히 더 넓혀갖고 영종은 모든 국민이 완전 무료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고, 그리고 강화 같은 경우에는 강화가 교통이 많이 막히는데 고속도로를 내년에 착공을 합니다. 근데 영종에서 가는 도로도 하나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옹진 같은 경우에는 서해오도 그 백령도에 그 공항을 만들기로 저희가 확정을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 완전 공영제라고 그래서 버스 값으로 이제 섬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네. 1년 전에도 마지막 이제 그 임기 동안 네. 어느 일에 이제 좀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시냐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을 때 그때도 답변이 역시 이제 인천이 그 지역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런지 그 교통과 뭐 공항, 철도 네. 이런 쪽에 굉장히 그 방점을 찍고 열심히 활동할 계획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행스럽게 1년 전에 비해서 방금 말씀드린 통행료, 영종 통행료 무료도 해결됐고요. 아. 여기 두 분도 영종 그러니까 인천공항고속도로가 6,600원에서 3,200원이 돼서 여러분도 혜택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공항 문제도 해결됐고 다행히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셔서 큰 가닥은 다 풀었는데 앞으로 또 할 일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6 파워 인터뷰 이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 대한 평가와 또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관련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